스페셜1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우리 증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미 증시 조정 국면 속 국내 증시 양호, 체감 지수는 다운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증시 조정 국면 속에 국내 증시는 양호하고 체감 지수는 다운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짚어봐 주세요. 네, 미 증시는 아직 하락 기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야간 선물 강세로 가는데 전일 조금 음봉이 떴죠. 나스닥 차트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인데 미국 자체가 어제 재원은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렇게 솔직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어마무시하게 내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습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간 부분이지, 미증시는 상당히 상승폭이 가팔랐고요. 반도체가 미국 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첫 번째, 제약바이오가 존앤존스, 이런 종목들, 2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버말, 저가 반등 테슬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은행주들이 워낙 호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선방했고요. 단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빠졌습니다. ASML 어제 충격파가 조금 있었죠. 네.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내려갔던 부분인데, 역시나 레거시 쪽은 좀 안 좋다. 요렇게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레거시 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 차트 모습인데, 어제 종가 마감이 4.69% 마감됐거든요. 근데 사실상 명분론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시청자분들 위해서 줄을 좀 그어놨는데 저항받을 위치가 됐죠. 증시가 조금 놀랐다 가고 또 놀랐다 가고 하는 모습인데 이 137불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거의 붙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정받을 때가 된 것 같고요. AI 반도체 쪽은 문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레거시 쪽이 확실히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내년에 레거시 쪽은 어떨 거냐. 저도 내년에 한 차례 반등세는 나오겠지만 레거시 쪽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높이 갈 거고요. AI 반도체 쪽은 문제 없다. 젠스랑 이야기도 있었듯이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AI 가속기 엔비디아 루빈이 나옵니다만은 4분기에 출시거든요. 그때 이제 HBM4가 장착되는데 지금은 조정 구간 받을 만한 위치에서 나왔고 레거시 쪽이 실적이 안 좋았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인데 은행주들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 사실 21선이 좀 부러지면 난감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지력은 하방에 있습니다. 19,700하고 2만 포인트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무너진 국면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벌써 수요일이에요. 이제 이틀 남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반영이 되겠지만 목요일부터 좀 금요일 오전이나 관망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지수를 좀 보니까 유가는 좀 내려가고 빅스리스는 좀 오르는 국면 그리고 이제 양대 지수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오늘 양대 지수로 이제 넘어가는데 업종 차트 모습은 괜찮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벌써 한 3일 만에 또 바뀌었어요. 경기가 약간 안 좋다는 뉘앙스. 그리고 미국에 약간 지금 이제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등락률에 따라서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런 게 이제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를 상방으로 끌어올려 놓고 반도체를 일단 꺾어야 되겠죠. 실적이 안 좋게니까 레거시 쪽으로 꺾고, HBM이나 AI 쪽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미 대선 어떤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미증시는 조정 국면인데, 때마침 옵션 반결이 있고, 그래서 돌아와서 양대 지수를 볼 때 기술적으로 보고, 국내 증시에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이런 코멘트도 드렸죠. 주식을 하다 보니, 국내 증시를 초점으로 맞춰야 될 때도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국내 증시를 좀 지수 타겟팅해서 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모습인데 2600선 안 무너졌죠, 여러분들. 네, 아직까지는 문제 없고요. 네, 2600선 무너지고 사실 2550선, 2500선까지는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는 별로 무섭지 않아요.
2450선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좀 깨지면 지난번 저점까지도 가면 안 됩니다. 2386선까지 좀 걱정이 되는 쪽인데 지금은 별 문제 없다. 단지 지수가 오늘 코스피 6.61 마이너스인데 양봉이 좀 섰고 코스닥 쪽 보시게 되면 뭐 750선 아직도 안 깨졌죠. 괜찮은데 양대 지수의 포인트에 비해서 미증시의 상대적 포인트에 비해서 오늘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죠. 네.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이 미국 증시가 무너지다 보니까 커플링 관계로 저는 그래도 쌍두마차는 좋아 보이는데 이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체감지수가 좀 떨어지고 특히 중소형 종목들 반등이 좀 있었는데 그쪽이 떨어지니까 체감지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서 중단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서 하단 지지력 테스트 구간으로 가는 좀 모양새거든요. 여기서 이겨내면 지금도 하단까지 안 가고 좀 눌렀다 올라오는 게 좋은데 하단 지지력 테스트로 가니까 체감이 떨어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쪽이죠. 그런데 지금 KRX 바이오 모습인데 0.79% 음봉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다는 거죠.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고 주봉 모습인데 주봉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오늘 시장 자체 돌아가는 게 좀 소외주 테마들이 막 득세죠. 진단키트도 좀 득세고 특히나 이제 고병원성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뭐 엠폭스 이야기도 좀 있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소외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는 게 주도주의 힘이 좀 약하다.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제일 양호해요. 반도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 지금 주봉 모습인데 많이 조금 그 매도세가 나왔죠. 이번 주에 지금 3.75, 3,567까지 갔는데 지금 3,460. 근데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물론 손절가를 매겨서 손절가 이탈 시에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트레이딩을 기간으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기간을 조금 러프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역발상으로 옵션 만기일이 있고 지수가 조정을 가거나 체감 지수가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 눌림목 갔을 때 잡아야 되겠다. 요런 거. 새 섹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눌림목 들어갔을 때 비중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양대 지수가 별로 높지 않고 반도체나 또 2차 전지 탑10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다 지금 낮은 단계죠. 단지 2차 전지가 지금은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에요. 3주 연속 음봉이거든요. 2차 전지 탑10이. 근데 이제 21선 지지력 테스트인데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3,780 정도만 안 깨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박스권은 다졌기 때문에 하단은 다졌습니다. 지금. 이제 상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위치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는데 지금 2차 전지 탑10으로 보게 되면 상단이 한 4,200 요 정도로 지금 측정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걸 원치 않죠. 4,200 말고 이렇게 눌렸다가 좀 더 가자. 그러면 이제 뭐 셀이나 양극재단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다 보니까 체감지수는 다운되고 우리가 거래대금 오늘 상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1등이 제일파마홀딩스입니다. 네, 2등이 대원 제약이고요. 코스닥 쪽에 좀 가보면 등락률이 오늘 한국파마가 상한가, 그 다음에 대화제약, 밑에 랩지노믹스, 동구바이오 제약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테마가 좀 덜죠. 그나마 이제 비만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소외주 쪽 반등이 나오면서 체감지수가 다운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매를 조금 빨리 진입하셔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이제 30% 40% 했다. 진입을 했다. 그럼 추가 매수 라인들을 이제 오늘부터 옵션 만기일 뭐 다음 주 한 월요일까지 잡아서 비중 추가를 해서 가는 측면. 요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은 양대 지수가 괜찮기 때문에 좀 역발상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를 덜어내도 될 것 같다. 눌림목 공략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략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도 주도주 준비했습니다. 뭐 소외주는 건너뛰고요. 오늘 순서대로입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세 가지 섹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알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추세 강도는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추세 강도는 지속이라고 해주셨는데 위고비의 품절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제는 또 진단키트와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들까지 떠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또 뭐 조금 쉬어가는 쪽이 있는데 괜찮고요. 우선 뭐 위고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펩트론인데 이게 원래 이제 재료 섬유율적으로 좀 봐야 되고 지금은 일단 달려들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기술적인 모습, 요런 위치들 있죠, 시청자분들. 주가 나오고 한 3거래일 정도 옆으로 이렇게 약간 살짝 조정 주면서 갔던 형태.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 한 번 분출. 지금 요 위치에 해당 사항이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기술적인 모습을 펩트론을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펩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시세 분출 단계입니다. 그래서 달려들면 안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 위고비가 굉장히 비싸죠. 좀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사전 예약 받았던데 물품이 없답니다. 네. 상당히 고액인데 그래도 지금 그 시장에 니즈가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재료 소멸로 부각이 안 되고 국내 상륙하면서 마지막 단계 시세 분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관련된 조금 모멘텀이 있는데 이쪽은 못 갑니다. 대신 요즘에 계속 동아ST가 좀 반응을 하고 있죠. 오늘도 동아ST는 이틀 정도 눌러주고 5일선 키 맞추고 다시 주가 반등.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잘 보셔야 돼요. 단지 이제 동아ST는 제가 봤을 때 짧은 관점으로는 좀 안 됩니다. 주봉 모습인데 이제 추세를 좀 돌리고 살짝 올라가는 쪽인데 조금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실 거면 좀 기간 설정은 스윙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고 삼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바인데 오늘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105만 원만 끝까지 지켜내면 문제 없고요. 5일선 키 맞추기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좀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조금 이제 눌리니까 움직이는데 10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상 본 다음에 음봉입니다.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옵션 만길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한번 눌러주고 사실 내일이죠. 목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신고가까지 한번 좀 넘어가 주면 대형주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까지 조금 더 수월하게 챙길 텐데 하필 좀 옵션 만결이 끼어 있네요. 단지 뭐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시황적 얘기는 차지하고라도 지금의 추세는 전혀 문제 없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12만 원을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양봉이 중요하다는데 이제 13만 원 저항. 제가 보는 선은 거의 다 왔습니다.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증권사 목표가에 동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뭐 1년치 목표가를 증권사에서 냈지만 저는 이 연절이에요.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이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오늘 흐름 괜찮다는 거. 근데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쉬었던 흔적이 있죠. 이런 모양새는 단기 고점 모습인데 그 다음날 이제 양봉 뜬 게 중요했거든요. 결국 이제 5일선 키 맞추기를 하면서 밀리지 않고 갔다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 종목들 반도체 안 좋은 것 같지, 아니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좋습니다. 오늘 지아이노베이션 신고가고요. 16,340원까지 찍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이제 뭐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이슈가 있죠. 지금 엠폭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진단키트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 선별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올 오늘 이제 5일선 키 맞추기 하고 아래꼬리가 이제 언제 달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장기 추세는 지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쪽이라서 저는 사실은 5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추세가 과매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는 해야지만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높이실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면서 거래량 동반되고 눌림목 가면서 키 맞추기 할 때 아직 시세 분출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더 갈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손절가를 측정하는 범주가 각각 좀 틀리겠죠. 저는 한 43,500원 쪽으로는 단기로 좀 보는데 요 다음에 밀리면 그 다음 라인이 41,500원이거든요. 사실은 등락 과정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신고가 영역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과거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추정 지수인데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인 강도가 좀 우수하고 시장의 체감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오늘 오전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옵션 만길 때까지 조금 눌러줬을 때 밑으로 좀 안 눌러야 되겠죠. 특히 한올도 많이 눌러주지 말고 살짝 눌러주고 이겨내고 종가 마감 최대한 시가에 붙여서 마감하고 다음날 한번 좀 쌓아주고 요런 모양새가 여러분들
이겨내고 잘 가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SK바이오팜. 그리고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에 간극을 메꿀 때 지금 펩트론 차트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잘 봐야 되고요. 결국은 이제 수, 목, 금 여기에 어떻게 지지를 받고 슈팅으로 가느냐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낙수 효과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움직이긴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아직은 좀 낙수 효과는 부족해 보이고 어제 셀트리온이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인데 20만 원을 살짝 한번 눌러주죠. 기회죠. 지금. 근데 뭐 급하게 가지 말고 시가총액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좀 보면서 하단 부분 보고 단지 이제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18만 원이 좀 뚫리면 이제는 위험합니다. 네. 뭐 18만 원 떨어지면 적극 매수 구간이다.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부터는 추세가 좀 만들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점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저점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꼭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셀트리온도 손절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전략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준비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주가 선반영 되어가는 중 박스권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가 선반영 되어가는 중 박스권 지속이라고 해주셨는데 ASML 실적 쇼크에 국내 반도체주들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오늘 어떻게 볼까요? 네, ASML 차트 모습부터 보시죠. 이제 지금 ASML 모습인데 장대 음봉이 엄청나게 나왔죠. 네. 이게 보니까 실수라는 평들도 있던데요. 오늘 본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가에 다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 좀 두들겨 맞으면서 이 밑으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ASML도. 네, 워낙 지배력이 큰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AI 반도체 쪽은 다 두들겨 맞았어요. 지난번에 반도체 피크원 온라운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제 외국계에서 하이닉스 목표가 막 12만 원 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이닉스 19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이 나쁘다, 틀리다, 존중해야 되겠죠.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동의를 못 한다고 했고, 레거시 부분에서는 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전방산업이 개선이 좀 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니까, 저는 미국도 경기 침체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비해서는 미국이 낫다는 쪽이지 미국도 고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단지 이제 레거시 쪽 이야기한 ASML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습은요, 제가 봤을 때 레거시 쪽도 조정 부분이 들어왔고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반발 매수와 같이 좀 유입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다음 지지 라인이 이제 좀 무섭긴 해요. 700불이 좀 깨지면 다음 지지 라인이 이제 600한 20불까지가 보여지는데 오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단지 하이닉스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먼저 박스권에 선행적으로 들어갔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HBM에서 좀 앞서가고 있으니까 오늘 벌써 양봉 전환했고요. 마이너스 0.47%까지 하락폭 줄였습니다. 네. 상단이 지금 20만 원 언저리지 않습니까? 여기잖아요. 동그라미 제가 쳐보겠습니다. 네, 여기인데 지난번에 여기 갔다가 맞고 떨어져서 살짝 15만 원 깼죠. 그 리포트로. 겁먹지 마라, 사야 된다 말씀드렸고 다시 이제 상단 쪽으로 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모습이에요. 먼저 하이닉스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ASML이 폭락했지만 오늘 국내에 정말 쌍두마차가 이 충격파를 고스란히 두들겨 맞고 있냐,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반도체들 5, 6%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 6천 원까지 내려가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잠재적 그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빠질 때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쪽 지금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죠. 제가 요 부분도 제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까 정말 이제 주식 전문가 말고요. 반도체 전문가분들에게 꼭 물어보겠습니다. HBM4 시장에 관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일 경쟁 구도인지 이 부분도 꼭 여쭤보고요. 중소형주들 오늘 쌍두마차 제한적인데 좀 쉬어가죠.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모멘텀 쪽에서는 네오셈이 좀 갔고, 그죠? 네오셈이 한 80%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근데 오늘 뭐 마이너스 2.2% 빠졌지만 양봉. 그 다음에 어제 파크 시스템즈가 좀 좋았죠. 양사수에. 상비 3인방. 계속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올랐습니다. 네. 오늘 4.2% 올라서 20만원 돌파했고요. 결국 넥스틴이랑 오로스도 따라간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늘 지금 넥스틴도 1.78% 상승이에요. 네. 지금. 오로스만 조금 밑에 있죠. 아직까지는 조금 바닥 쪽에서 조금 다지기 하는 요런 모습,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결국 중소형주도 놀러 갈 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박스권으로 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오늘 좀 빠지는 게 이제 HPSP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갔거든요. 네, 지금 한 33,000원, 35,000원 여기까지 갔다가 조금 내려왔죠. 네. 하단 부분이 이제 뭐 25,000원부터 올라오긴 했는데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봉 기준 한 29,000원, 3만원 정도가 하단이지 않겠나. 요렇게 보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 쌍바닥 찍었던 HPSP 모습은 과대낙폭 구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점점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또 만들고 좋은 업황이나 뉴스플로우 나왔을 때 박스권도 돌파하고 이런 흐름으로 연출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좀 앞서 나가지만 겁먹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를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도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단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BM4 시장에서 이제 쫓아가는 자와 달아나는 자인데 달아나는 자보다 쫓아가는 자가 유리하긴 해요. 점유율 부분을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쫓아가다가 하이닉스를 못 잡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4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밀리게 되면 레거시도 안 좋은데 HBM4에서도 완패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흘러내릴 공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상단 돌파가 아주 뭐 상단까지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정통 디램 랜드 레거시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HBM4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지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 반도체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이제 박스권 하단 체크 포인트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스권 하단 체크 포인트라고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설명 간단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단은 무너졌죠, 여러분들. 네, 21선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LNF가 아직 10만 원까지는 안 찍었는데 뭐 SDI하고 LNF하고 다릅니다만 오늘 에코프로 BM 21선에서 완전히 이탈했거든요. 17만 원 언저리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박스권 하단으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죠. 네. 상단은 이제 이렇게 되면 19만 원이 되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종가 마감이 어떻게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 박스권 하단 지난번에 만들었던 15만 원 언저리 테스트로 들어가는 거고 상단이 이제 19만 원 언저리, 하단이 15만 원, 중단이 17만 원. 요렇게 아마 흘러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LNF도 마찬가지죠. 오늘 10만 원 종가를 못 지키면 지난번에 이제 9만 원 언저리, 8만 5천 원 언저리까지 다시 하단 지지력 테스트를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박스권 하단 언저리의 단가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단지 이제 매매니까 하단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중장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그래도 증권사에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거 목표가가 29만 원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주가는 뭐 25만 원에 돌이박혀 있어서 못 갑니다만은 중장기 가시는 분들도 이번에 하단까지 간다면 그래도 마지막 추가 매수의 기회까지 있지 않겠나.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단지 2차 전지 섹터 자체 하락보다는요. 어떤 테슬라의 미옵션 만기 등등 이런 영향력이 좀 크지 않느냐.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저는 악재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제 주관적인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에서 관심 종목은 있으실까요? 네, 오늘 LG이노텍 준비했습니다. 네, LG이노텍 아이폰 16은 판매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LG이노텍의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아이폰을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LG노텍의 지금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 기업의 어떤 밸류 체인보다는요. 특히 기업의 밸류보다는 기술적으로 조금 한번 타질해 볼 만한 위치다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 잡고 지금은 수익 관점 입각해서 추천을 한번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손절가 LG노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18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LG노텍은 위험합니다. 네. 사실상 지난번에 30만 원 갔을 때 25만 원 지지력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폰 뭐 이런 부분들 중국에 관한 점유율들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 선반영 됐고요. 아마 주가가 좀 밀리게 되면 미증시가 애플이 좀 방어주 역할을 할 공산이 좀 커요. 단지 이제 중국에서 점유율 부분이 좀 회복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하이 퀄리티 시리에 관한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로 해야 되지 않겠나. LG노텍은 18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단기 반등세는 이어질 공산이 크지 않겠나. 목표가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LG 이노텍이었고요. 기술적 전략으로 손절 라인은 18만 원, 목표가는 22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한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